지상 최후의 낙원, 범죄도, 감옥도, 경찰도 없는 평화로운 섬, 바운티오 반란 선원들의 후손이 사는 전설의 땅. 수많은 영상과 글들이 피트케언 제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낙원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인구가 50명도 안 되는 작은 섬에 철창과 감방을 갖춘 공식 교도소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04년 이 섬 전체가 법정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인 남성의 3분의 1이 동시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한 명은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50억 원의 성범죄 혐의, 30억 원의 유죄 판결, 10세도 안 된 아이들에게 자행된 끔찍한 범죄들. 대체 이 평화로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1789년 바운티오의 반란부터 2004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판까지 피트케언 제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평양 남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점 하나. 피트케언 제도입니다.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영국 해외 영토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은 피트케언 섬단 하나뿐입니다. 면적은 약 5제곱킬로미터, 작은 화산섬이죠. 이곳에 가려면 먼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망가레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뒤 거기서 다시 배로 30시간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공항도 없고 제대로 된 항구도 없습니다.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35명. 한때 이곳은 번성했습니다. 1830년대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30명대 중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외딴 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787년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1787년 영국 해군은 작은 상선 하나를 개조합니다. 이름은 바운티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태평양 타히티에서 빵나무 묘목을 채집해서 카리브해 플랜테이션으로 가져가는 것. 노예들에게 값싼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선장은 윌리엄 블라이 중위. 1787년 12월 바운티오는 영국 스피트헤드를 출항합니다. 험한 항해 끝에 1788년 타히티에 도착한 배는 5개월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타히티는 선원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따뜻한 기후, 풍부한 음식,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문화. 많은 선원이 현지 여성과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규율은 느슨해졌고 군함 생활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1789년 4월 바운티오는 빵나무 묘목 1000그루가 넘는 식물을 싣고 타히티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1789년 4월 28일 새벽 남태평양 토프와 근방 해상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한 플래처 크리스천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블라이의 거칠고 모욕적인 언행, 엄격한 규율, 그리고 타히티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반란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블라이와 그의 편의 선 18명은 작은 개방정에 강제로 내쫓겼습니다. 식량과 최소한의 장비만 싣고요. 크리스천과 반란 선원들은 바운티오를 장악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블라이는 이 작은 보트를 이끌고 약 6,700km를 항해해 47일 만에 네덜란드령 티모르의 쿠팡에 도착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해양 항해술의 전설로 남은 기록이죠. 한편 바운티오를 차지한 크리스천 일행은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영국 해군의 추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부는 타히티로 돌아가고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곳이 바로 피트케언이었습니다. 타히티로 돌아간 14명은 결국 영국이 보낸 추격선에 체포되어 영국으로 압송됩니다. 군법회의에서 일부는 사형, 일부는 감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반면 크리스천은 지도를 뒤져 한 섬을 발견합니다. 피트케언. 1767년 영국 함선이 발견했으나 좌표가 잘못 기재된 섬이었습니다. 주요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좌표 오류 때문에 재발견이 거의 불가능한 곳, 완벽한 은신처였죠. 1789년 말 크리스천 일행은 피트케언 섬에 상륙합니다. 영국인 반란 선원 9명, 타히티 남성 6명, 타히티 여성 11명, 그리고 1명의 아기. 각종 가축과 묘목도 함께였습니다. 상륙 후 그들은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운티오를 섬에 좌초시키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 순간 그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낙원을 만들겠다는 꿈. 하지만 이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합니다. 초기 정착민 구성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인 남성 9명, 타히티 남성 6명, 타히티 여성 11명. 토지는 주로 영국인 중심으로 배분되었고 타히티 남성들은 종속적인 지위에 놓였습니다. 여성의 수도 불균형했죠. 영국인 9명에게는 1인 1명꼴이지만 타히티 남성 6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곧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인들끼리 타히티 여성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고 타히티 남성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1793년경 폭발합니다. 타히티 남성들이 무기를 들고 영국인 5명을 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래처 크리스천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영국인들이 반격했고 타히티 남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섬은 상호 학살 상태로 빠져들었죠. 폭력, 알코올 중독, 질병. 1800년대 초가 되면 반란 선원 9명 중 살아남은 영국인은 단 한 명, 존 애덤스였습니다. 애덤스는 술을 끊고 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며 남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1808년 세상과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1808년 미국 포경선 토파즈가 피트케언에 도착합니다. 선원들이 발견한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은 애덤스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2세, 3세들. 숨겨진 섬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죠. 이후 19세기 동안 피트케언은 조용한 기독교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1830년대에는 인구가 200명을 넘었고 농사와 어업으로 자급자족하며 교회와 학교, 간단한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어와 타히티어가 섞인 독특한 방언 피트케언어도 형성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젊은 세대들이 호주, 뉴질랜드로 떠나기 시작했고 인구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20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50명으로, 그리고 30명대로 작고 평온해 보이는 섬.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오래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후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용기 있는 여성들의 고발로요. 1990년대 후반 피트케언 출신 여성 몇 명이 영국 당국과 뉴질랜드 경찰의 섬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광범위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혹. 영국과 피트케언 당국은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고 2004년 당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남성 7명이 기소됩니다. 그중 한 명은 당시 시장 스티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역 혐의는 아동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 총 55건. 피트케언 섬에 임시 법정이 설치되었고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판사, 배심원, 변호인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증언들은 참혹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10대 초반, 심지어 10세 이전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이 섬에서는 어느 정도 당연시되었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성에 대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바운티호 반란 선원들은 원래부터 영국법을 어기고 도망친 사람들이고 피트케언은 사실상 독립적인 공동체다. 영국은 피트케언을 명시적으로 식민지로 선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영국법이 피트케언 주민을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은 맞섰습니다. 피트케언은 18세기부터 영국 왕실 관리하에 있었고 주민들도 자신들을 영국 국왕의 식민으로 여겨왔으며 행정과 사법제도 역시 영국에 종속되어 있었다고요. 2004년 10월 판결이 나옵니다. 7명 중 6명 유죄, 총 35건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피트케언 대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트케언은 영국 영토이며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립된 전통 공동체라는 주장보다 보편적 인권과 법치가 우선한다는 것이었죠. 인구 50명도 안 되는 섬에 공식 교도소가 세워졌고 감옥도 범죄도 없는 낙원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6년에는 전직 시장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피트케언의 인구는 30명대 중반입니다. 젊은 세대는 뉴질랜드와 호주로 계속 떠나고 있고 남은 주민들은 꿀, 수공예품, 우표 판매와 소규모 관광, 어업 허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위성 인터넷으로 외부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의료와 교육, 물류 인프라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국과 피트케언 당국은 이주민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외딴 섬에 정착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피트케언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789년 바운티호의 반란 선원들은 가혹한 규율과 고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끝처럼 먼 이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찾은 낙원은 토지와 권력, 여성 문제로 금세 피로 물들었고 2세기가 지나서도 성과 권력을 둘러싼 또 다른 비극이 2004년 재판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피트케언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따라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과 욕망이 아닐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반란 선원들의 후손이 사는 이 작은 섬은 오늘도 낙원과 악몽 사이 아주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